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에 영상은 제가 이제 좀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제 좀 약간 생각이 정리된 게 있어서 그것과 함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다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 추세에 관한 거, 그리고 비트코인 추세에 관한 거,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에 관한 추세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비트코인 ETF 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번 영상에서 한번 어느 정도 지점이다, 딱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거랑,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지금 그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의도하는 게 과연 뭘까라.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선 이것저것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요즘에 캐치프레이즈가 내 능력을 배양하자. 제 영상은 참고로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습관화하시고 그냥 너무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지 않을 뿐더러, 또한 중요한 거는 전문가는 없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를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전문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광고 시청해 주심이 저는 최고의 후원이다. 이거에 관해서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영상을, 이게 광고를 제가 하나 붙이면 더블로 2개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예, 어쨌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자, 그래, 여기 박스 상자에 보시면 지금 고양이들이 머리를 살짝 잠깐 내밀었다 뒤밀었다 막 이래. 이게 지금 현재 사실 지금의 장세라는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하다가 또 제자리 가고, 이런 상황, 스테이블한 장세 지금 계속 가는데, 지금 보시면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들어갔다,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 상당히. 지금 현재의 장세가. 지금 어쨌든 현재의 장세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무엇을 잡아야 할까?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두더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손 빠른 어떤 여자아이가 막 계속해서 찍어대는 거야, 두더지를. 근데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지금 보면은 봇을 동원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시드도 없고, 그 정도 능력되는 어떤 그 컴퓨터를 보유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내일 저녁 정도까지 아마 까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알트코인 장세가 이제 지금 시총 높은 게 많이 못 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알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살짝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일 오후까지는 까질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정확히 날짜 못 맞히겠지만 어쨌든 어순풀에 하게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정확히 엇비슷하게, 그러니까 3일날 오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일날 오후 정도, 오후 늦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늦게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 이건 저만이 가진 관점이에요. 이거를 100% 믿지 마시고.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일 올라가면 당연히 시세가 올라가니까 알트코인들이 까질 수밖에 없어. 예, 아시죠? 디커플링 되는 거 아시죠? 어쩔 때는 커플링, 어쩔 때는 디커플링. 근데 만약에 내일 가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상승해서 알트코인도 만약에 같이 상승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알트코인 시즌의 진짜다, 진짜 시즌이다 라고 보시고, 설상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알트코인이 까져도 살짝만 까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토시가로 까지는 확률이 살짝만 까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상승 시즌이다. 6월달 7월달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3일날 내일 저녁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많이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원화 값어치로는 아마 올라가 있거나 제자리일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겁먹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장세가 알고 보면 오를 듯 말 듯 하긴 하지만 전저점이 하루하루 지나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그죠? 고점이, 전저점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 알고 보면 가랑비에 옷젖듯하게 지금 전체적인 시총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급등을 원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리는 그림엔 지금 가랑비에 옷젖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가랑비에 옷젖듯이 지금 계속해서 부슬비가 계속 내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양동이에 물은 찬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양동이가 있어. 자, 여기에 급작스럽게 누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누가 급작스럽게 1리터, 2리터, 뭐 3리터 막 부면은 금방 물동인 차죠. 그죠? 하지만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2017년에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여기다 부슬비를 조금씩 계속 내리면서 양동이에 야금야금 물을 채워가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보게. 예. 그래서 결국에 양동이의 물은 결론적으로 찬다는 거.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아까 도미넌스랑 이제 같이 짜맞춰 보면 지금이 아니라 한 내일 정도가 될 거예요. 내일 정도. 내일 뭐 오후 늦게가 될 수도 있고 오후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3일날 밤 정도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플래그 패턴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이런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는데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은 지킬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시 밑으로 하향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살짝 조정을 하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트코인은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도미넌스가 다시 바뀌면서. 그래서 이번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고, 뭐 대폭락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도이치뱅크 17년간 시세에 관해서 제가 그때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이제 찾아서 말씀드리고,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도이치뱅크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주식이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뱅크 17년간 시세예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17년간 시세인데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 언저리까지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높아. 근데 지금 19년 중반이잖아요. 지금 2019년 중반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해. 도이치뱅크 17년간 시세가. 자, 그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거랑 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유로와 그 유로라는 어떤 그 이익 집단 있죠. 그거랑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독일 경제하고도. 그래서 이 도이치뱅크 시세를 보시면 지금 유로가 어떻게 움직이나, 독일의 경제가 지금 어떤 거에 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오늘 아침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영국에다가. EU와 공정한 합의 안 되면 너네 떠나라. 너네 분리해. EU하고 헤어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EU 탈퇴 시 무역 손실분을 보전하게끔 수개월 내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영국,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 떠나. 유로하고 해체해.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브렉시트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유로의 해체야. 유로의 해체를 원하는 건 유로화의 해체를, 그러니까 유로화의 값어치가 절하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피아트머니의 어떤 그 붕괴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영국이 오는 10월 31일 EU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해온 차기 총리 후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여기서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10월 31일. 10월 31일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또 잘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영국이요. 화웨이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갖고 있고 우리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 수집 집단을 갖고 있고 여러분 국가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지만 지금 영국 입장에선 어떤 거냐면
사실은 중국한테도 자금 수요를 어느 정도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영국 내에 들어간 중국 자금도 알게 모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상태야. 일본과도 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영국에서는 결국 이런저런 선택사항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브렉시트는 결국엔 된다. 그죠? 그 빌미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거기다가 중국도 거기다 말뚝을 박아 놓은 거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힘의 균형에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다가 한쪽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예요. 예. 너네 5G 받아들이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브렉시트가 만약에 생겨. 올해 10월 달 안에, 10월 31일 날, 11월이 가기 전에. 자, 그러면은 유로라는 통화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독일 경제가, 프랑스 경제가, 스페인 경제가 더 탄탄해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FTSE 그리고 MSCI를 통한 지금 서구 열강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왜 지금 그 게이트를 통해서 왜 중국으로 들어가는지 여기 해답이 있어. 왜? 이 나라들은 결국에는 브렉시트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혼란한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유로라는 데. 그죠? 그러면 유로라는 통화에도 혼란한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미리 그들은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을 계속해서 중국에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동해왔고, 지난 몇 년간. 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유로에서 가장 큰 통화의 화폐 단위가 500유로짜리예요. 그러니까 해외를 왔다 갔다 많이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에는 가장 큰 유로화였어.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수표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환율이 되게, 유로화가 환율이 되게 좋을 때는, 이거 10장만 있어도 거의 한 10장만 있어도 얼마야? 이게 그때가 1,500원 언저리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게 뭐 몇 장만 있어도 거의 1,000만 원 돈이었죠, 막 그때는. 그래서 이거를 직업에 넣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야. 원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건 유로라는 그 단체에서 이 500유로짜리를 발행권을 지금 점점 삭제시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유통이 점점 축소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500유로짜리를 결국 없애버렸다. 결국 유통을 점점 줄인다는 얘기는 뭐야? 예.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그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유로권의 해체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거의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톱니바퀴가 맞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SDR 통화 바스켓이 있어요. IMF 기준에서. 예, 여기 보시면은 달러가 있고 유로화가 있고 위에나 엔화가 있고 파운드화가 있어. 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기축 통화가 있어요. 그죠? 두 개의 기둥이 있어. 그죠? 근데 거기서 달러가 41.73%를 차지하고 유로라는 게 30.93%를 차지해요. 예. 그러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추구하는 그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어떤 거부터 먼저 붕괴를 시켜야 될까? 붕괴라고 하면 좀 약간 오버한 거고 좀 취약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 달러, 그죠? 유로, 동시에 네, 그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해보세요. 브렉시트 문제랑 지금 미국이 관세를 때렸어. 그거랑 이제 같이 제가 한번 풀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원래는 10% 관세 매기겠다 하고 무역 협상도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6월 1일 날부터 관세 중국에다 때려. 밑에 이제 보좌관들한테 그렇게 갑자기 얘기했어요. 25% 때려. 10%에서 25%까지 인상시켜라. 그래서 25%까지 관세가 때려지게 결론이 났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안 했을 때도 불구하고 2018년 지금 보면 7월 달부터 지금 2019년 4월까지도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근데 지금 이게 4월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월달, 6월달 되면 중국에다 관세를 때렸죠.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에 그 관세가 그대로 매겨져. 그러면 미국 시민들은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민들이 열받죠. 엄청. 그 상태로 한동안 계속 지속을 해. 네. 그러면 그 지속을 하면 사람들이 막 열받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런 상태가 미국한테 과연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관세를 때려. 그리고 중국 망하게 해. 그럼 미국만 살 것 같아. 근데 제가 어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미국 보면 S&P 500 지수가 2800이 깨졌어. 깨졌다는 얘기는 그 추세를 어느 시간까지는 유지할 거란 얘기고,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경제, 그리고 그러면 주식, 그리고 실업률은 상승해. 그리고 부동산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기가 안 돌아.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지금도 사이클이 점점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기우뚱거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이 미국만 살아날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예요. 여기 보시면 2018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2분기에 4.2%였어. 근데 4분기 되면서 2.2%가 돼. 근데 올해 들어와서 2019년 들어서는 1.7%, 1.6%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하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을 그럼 뭐로 유지를 시켜야 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 묻어있던, 숨어있던 그림자 금융 세력들, 영국 뒤에 숨어있었던, 그 전에 포르투갈 뒤에 숨어있었던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영국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미국이란 나라야. 미국이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그 나라에 머물러 있지만 결국엔 미국 경제 성장률은 꺾인다는 걸 알아. 그리고 기축통화가 거의 100년이 다 왔어. 그죠? 보통 기축통화라는 게 거의 평균적으로 100년 안팎으로 거의 사라져요. 값어치가 툭툭 떨어져. 그죠? 근데 20년 주기로 달러의 값어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근데 거의 지금 100년이잖아요. 20년, 40년, 60년, 80년 거의 10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지금 유로에 있는 자금, 아까 유로가 붕괴되는 거에 관해서 유로에 있는 자금, 그리고 미주권에 있는 자금을 지금 서서히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멕시코 관세, 미국 경제 발목 잡을 것, 연준, 금리 인하 전망도.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하라 했는데 계속 안 했어. 예.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안 했어. 계속 얘기를 안 들었었어요. 근데 멕시코 관세까지 이번에 5% 때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래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더 전 세계가 카오스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훅을 날린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훅을 날린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이 역량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올해 9월과 12월 두 번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가 의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에다 관세를 때리고,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멕시코에다가도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그 여파가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자기는 미국 경제 견조하다. 견조하다. 금리 인상은 못하지만 금리 동결은 하겠다라는 얘기. 금리 인하는 못한다. 버티고 버텼어.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하시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해. 이번에는 명분이 생겼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리 인하하라는 그 명령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 이번에 두 분이서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 안 하면 너 잘린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 그러면서 파월 의장 좌우 옆에 있는 어떤 그 보좌관들을 서서히 자르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으로 거기다 앉혀놔. 그러면 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노라고 얘기를 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자, 근데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지금 멕시코 관세까지 때리니까 S&P 500 지수, 2800 지수가 무너져 버려. 그럼 결국엔 선택권이 없어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 그죠? 그럼 보면 요만큼만 내릴게요. 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연말에 내릴게요. 2번 내릴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게 보시면 통화의 왕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원래는 경기가 좋다고 계속해서 우겨대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은 거에 관해서 결국에는 인정한 거밖에 안 되거든. 미국에서. 전 세계에. 그러면 달러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 값어치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그게 양적 완화를 하든 결국에는 그게 값어치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게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박스권 장세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해서 양적 완화를 무슨 방법에 의해서 양적 완화를 하든 그러면 또다시 경기가 살짝 살아나. 주식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 선거를 위한 하나의 그냥 스팀팩밖에 안 되는 거야. 스팀팩이 마린이 막 이렇게 저그 공격하고 막 이럴 때 스팀팩을 누가 놔줘. 스팀팩을 자기가 맞아. 그게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유통기한이 되게 짧거든. 결국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달러의 값어치가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달러의 값어치가 그렇게 하락을 해. 근데 다른 나라 통화들,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태국, 한국,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모든 전 세계의 중요한 신흥국들, 뭐 이런 나라 통화들도 점진적으로 값어치가 하락해.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그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거든. 자, 돈의 값어치를 하락시키고 사람들이 사용을 점점 줄이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 혼란스럽게 만든 틈을 이용해서 그들은 결국엔 피아트 머니를 서서히 사람들 뇌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급작스럽게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2020년 됐으니까 너네 동전 쓰지 마, 지폐 쓰지 마, 이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카드 없는 사회. 지금 카드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카드사 죽이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카드 사라져. 그러면 페이가 득세를 해. 페이 시스템,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뭐 알리페이, 애플페이. 그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현금이 사라진다. 현금 없는 사회를 그들이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금 없는 사회. 우리 대중한테는 사실 좋을 게 없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왜? 개인의 어떤 그 자본, 그리고 어떤 그거에 관해서 뭐 어디 가서 사용을 한다거나 누구한테 전송을 했다거나 그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거든. 그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어. 이 어떤 코인을 받았어. 거기에 대한 세금도 그대로 바로바로 뺏겨진다는 거죠. 예.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사실 좋진 않아요. 자영업자, 부동산업자,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도 성금 다가선 현금 없는 사회.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매일 쿠팡을 보면서 새벽 배송을 받아. 마켓컬리를 보면서 전지현 CF를 보면서 요즘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우리 뇌리 속에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그리고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지금 그리는 그림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그 상점에 가지 않고 어떤 가상세계에서 가서 쇼핑을 하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예.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제 구독자들 대부분이 거의 99%가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암호화폐 시세에 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말씀을 계속 들으셨다시피 단기적으로 뭐 급등락이 살짝은 있긴 있지만 2017년 같은 그런 장세는 만들지 않는다. 2017년에는 아까 양동이 보셨죠? 양동이에 물을 채울 때 급작스럽게 확 들이부면 양동이가 균형을 잃고 양동이에 있는 물이 다 쓰러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양동이에다가 가랑비를 뿌리고 있잖아요. 가랑비를 서서히 뿌리고 있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물을 양동이 목구멍까지 계속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다 차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야. 발 뻗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번 영상은 이런저런 제 내피셜이 가득 들어있긴 한데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